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20일 일요일 정오를 넘겼습니다. 저는 광화문에 있는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서는 광화문 지역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마이크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 광화문은 소란스럽습니다. 다만 그것이 폭력이나 무질서로 비화되지 않는 소란스러움인 것이 다행입니다. 그러나 간혹 좌익 세력들이 법을 무시하고 깽판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할 공권력이 좌익 폭력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또는 굴종하고, 애국 세력, 우파 세력의 시위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요사이 세태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입니다만은 19일에 어제군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3년 11월 자신의 인턴 비서 등 10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입니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합격을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춘천지검이 수사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2월에 독립된 수사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안미현 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해서 이렇게 좀 시끄러웠던 사건입니다. 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시절이던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니까 일종의 검사 입장이 돼가지고 국회를 대표하는 말하자면 소추인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맞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탄핵을 8대 0으로 가결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이분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내었던 새누리당의 소속이었습니다만은 탄핵에 앞장선 수십 명의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조갑제닷컴 이 회원 토론방에는 기분 좋다는 의견을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과연 권성동 의원이 여당 의원이었으면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겠느냐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가지고 좀 착잡하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볼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2016년 12월 8일,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에 썼던 글을 좀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입장을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목은 조갑제닷컴에 썼던 글입니다. 좌익과 싸운 대통령을 좌익에 팔아넘기려는 이념적 배신자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좋은 집안에서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좌익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다. 좌익과 싸운 대통령을 좌익에 팔아넘긴 부역자 숙청이 보수 재생의 제1과업이 될 것이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인간적 배신은 용서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적기 때문이다. 정치적 배신도 양해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이념적 배신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적 행위이므로 피해자가 많다. 좌익 세력과 손잡고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몰아내려는 비박 세력은 자당의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비박 세력은 이념적 간통 세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인과 내통한 것보다 수백 배나 더한 배신이다. 정치도 이상 이들은 폐륜 집단이다. 몸은 새누리당에 두고 영혼을 좌파로 팔아넘긴 것이 첫째이고, 광우병 선동, 사드 반대, 보안법 폐지, 통진당과 제휴, 북핵 비호 세력이 집권하는 길을 넓혀주는 심부름을 하는 게 두 번째이다. 배신의 정치에도 정도가 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대학을 나와 대한민국으로부터 온갖 혜택을 만끽하면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과 좌익들이 대한민국의 조종실에 들어갔을 때의 끔찍함을 교량, 비교해서 계산할 줄 모르니 교육의 실패 사례이기도 하다. 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박근혜 맹종 세력에 대한 비판도 했습니다. 소위 친박 세력이죠. 박근혜 맹종 세력이 치사하고 오만한 총선 공천으로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을 망치고도 위기가 닥치니 그녀를 버리고 숨어버린 배신. 그러나 이 배신보다는 일부 세력이 박근혜, 소위 비박 세력이라고 당시 불렸던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서운함을 가지고 좌파와 손잡고 좌파와 싸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은 한쪽은 비겁함이지만은 이것은 이념적 배신이다. 일종의 반역이다. 뭐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도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통상 대통령과 십수년간 당을 같이 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탄핵 공격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탄핵 공세를 막는 데 앞장선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굳게 뭉쳐 탄핵 저지에 나섰다. 그런데 이번 탄핵은 여당 의원 중 상당수가 야당의 탄핵 주장에 동조, 연합한 상태에서 탄핵 소추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마치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아 위기에 빠진 자기 측 사령관을 버리고 재빨리 적군에 가담하여 같이 공격하는 반역 장교들과 같다. 정치인들의 이런 파렴치한 배신 행위는 한국 정치인의 한심한 정치 도덕 수준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 이 나경원 의원의 글이 조갑제닷컴에 실렸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에 이분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탄핵소추에 가세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를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길은 단 두 가지였는데 정치적 협상과 헌법적 절차였다. 그런데 정치적 협상은 되지 않았다. 야당이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면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왜 탄핵에 찬성했느냐. 탄핵 없이는 나날이 거세지는 촛불을 절대 누구를 떨릴 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4.19 혁명 때보다 더 심각한 반발로 거세진 촛불로 더 큰 혼돈의 상태가 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혼란에 빠진 국정을 수습하고 위기에 처한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동의한 탄핵이었다. 또 보수 세력이 개혁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의 길로 나서야 한다.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당을 사당화하고 공적 제도와 기구를 사유화한 가짜 보수는 척결해야 한다. 이건 박근혜 세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통한 공정하고 부패한 기득권 개혁을 통한 보수를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것 같아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자유민주 법치 도덕성 공동체에 대한 책임 등의 진짜 보수적 가치를 높이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당장은 탄핵이 대통령을 놓아버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수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보수와 대한민국을 영원히 살리는 길에 성숙한 민주시민이라면 진정한 보수라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믿는다. 요는 이 나경원 의원 이외에도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좌파 집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민심을 돌려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집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치인에 대한 판단은 도덕성보다는 저는 이념적 기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기준은 과연 그들의 판단이 정확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정치는 결과로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당시에 비박계 의원들, 수십 명의 비박계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던 것이 이렇게 해야 좌파 집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그 뒤에 한 행동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40%를 밑돌았습니다. 나머지 60%를 뭉치는 보수 중도 통합 반좌파 대동단결에 앞장서서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었어요. 또 그렇게 하면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만들어서 나갔습니다. 보수 분열로 나갔습니다.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이름을 바꿔서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 바른미래당 후보 유승민 이렇게 된 겁니다. 보수 표가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그 분열되지 않았더라도 자유한국당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구도였습니다. 이런 구도가. 그러면은 당연히 보수 중도 통합, 즉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통합 후보를 내어야만 유일하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가장 앞장서서 하겠다고,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희생시켰던 당시에 탄핵 가담 새누리당 의원 출신들은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문 연합 세력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보수를 갈라버리는, 그렇게 해서 41% 지지를 받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지난 1년과 같은 이런 대한민국 정통성을 무시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남 적화 공작에 좋게 말하면 이용당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동조하는 것과 같은 이런 국가 위기를 불러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이 수십 명의 이 사람들의 이념적 배신이 없었으면은 오늘과 같은
좌파 정권의 승리는 불가능했고 오늘과 같은 우파 세력의 축소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영원히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에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다고 합니다. 이들 이념적 배신 세력이 속죄할 길은 있습니다. 만회할 길은 있습니다. 그 모델이 난 한 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김성태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민주당원에 의한 대선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특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단식하고 아주 용감하게 싸웠어요. 그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는 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김성태 의원이 보여주는 투쟁은 과거의 과오를 상당히 저는 덮을 수 있는 투쟁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뭐 제가 굳이 이름을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썼던 대로 그 사람들 다 교육을 잘 받고 특히 아버지를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일종의 세습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후광을 얻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으로 나와가지고 좌파하고 싸우는데 제일 맨 앞에 서야 됩니다. 과거의 친박 세력보다 좌파하고 싸우는데 더 앞장서고 그리하여 자유민주 세력이 다시 결속되고 이 문재인 정권의 위험한 질주를 막는데 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몸을 던지는 강도가 어느 정도 강도에 강해야 하느냐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고심하고 고민한 것보다 한 100배쯤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또 두 번째 실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지방선거에도 바른미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안철수, 김문수 두 후보가 반좌파표를 갈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가 열심히 뛸수록 표가 분산돼가지고 박원순 후보가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했던 보수 중도 분열, 그 상황이 그냥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좌파 연합을 만들 시간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여기 앞장서야 될 도덕적 의무를 가진 분들이 저는 오늘의 이 위험한 정치 구도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담한 당시의 새누리당 의원 출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자신들의 이념적 배신과 정치적 판단 착오를 덮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